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성공투자님이 안녕하세요. 보령에서 듣다가 회갑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와서 파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 파리. 파리. 오 파리. 그러면서 네. 이런 내용 남겨주셨어요. 파리 치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내 주요 장소에 군인과 경찰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많이 보이네요. 교통도 평소보다 원활하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단 파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와 제대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렇죠? 큰 맘 먹고 간 파리니까 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제비 파리에는 뭐 먹고 싶은 음식 없어요? 가봤어요 말이죠.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데이지님, 탁구 선수들 시상대에서 북한 선수들과 인사 나누며 웃으며 사진도 찍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라는 인사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갈고리님이 저는 들녘에서 1시간 일하고 왔는데 거의 샤워 수준입니다. 새벽에 하셨는데도 그렇죠. 아유 아침에 뭐 오는데도 덥더라고요. 이제 장마는 끝났다. 그러니까 중복도 지났고 말복만 지나면 좀 약간 선선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게 조금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날씨가 요즘 날씨가 삐딱선을 잘 타기 때문에 어떨지 몰라요. 삐딱선은 나름 이유와 근거를 갖고 하는 거고 이 날씨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고. 네?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날씨를 향해서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거죠. 인격 모욕은 아니니까 미친 거죠. 우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아니 인격치도 아닌데 뭐 날씨는. 알겠습니다. 네. 여행 가신 분들이 참 많네요. 리디아님은 지금 홍콩은 아침 6시 8분입니다. 여행 중이에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약 올리시는 거죠. 네. 아니 이 시간에도 시선 집중을 들어주시는 게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네, 휴가 가서도 챙겨 듣는 시선 집중. 안 들으면 귀가 간지러운 시선 집중. 감사합니다. 네. 한종무님이 저는 부업하느라 12시 넘어서 잤지만 출근길 제이비와 더마카에 티키타카를 빼먹을 순 없죠.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무슨 부업을 하시나? 그건 안 올려주셨어요. 넘어가고요. 네. 네, 아무튼 뭐 티키타카 빼먹을 수 없어서 듣는다고 하시니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제이비 구박 좀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박 좀 그만해요. 날도 더운데. 스튜디오 밖에서는 달라진다. 이건 다 방송용이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전혀 아니랍니다.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오전에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가 약간 그러니까 엇갈리더라고요. 얼마나 만났나. 그러니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중앙일보는 10분 만났다고 그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가량 회동을 가졌다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설마 10분만 얘기하고 헤어졌겠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네. 1시간 30분 이상 세 사람이 만났고 혹시 독대를 10분 했나?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자, 문제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당연히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궁금하죠?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에 떨어진 최대 현안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여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 이야기가 어제 두 사람 회동에서 나왔는지 이게 궁금한데 지금 관련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이 회동 이후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언을 전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후 점심 식사 시간을 넘겨가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당내 사람들을 두루 아우르고 품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라며 애정어린 조언을 건넸다. 이렇게 지금 그 보도를 했어요. 당내 사람들을 두루 아우르고 품어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데 이 당내 사람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도 바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 전했다고 하니까 뭐 이건 뭐 사실이라고 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식 의장과 그냥 당부 말씀은 전혀 별개의 별도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궁금한데 뭐 현재로서는 뭔가 저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어제 이제 그 회동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오후에 당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그 뭐 최고위원이나 다른 뭐 당내 인사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했는지 내지 정점식 의장 교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뭐 그 발언을 했는지 이게 궁금한데 이거는 잠시 후 3부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인터뷰가 마침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올라온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고요.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한동훈 대표는 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건지 김지현 최고위원이 알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장 있잖아요. 박정화 의원. 네. 박정화 의원은 어제 저녁에 YTN 라디오에서 정점식 정책위원장의 유임 또는 사퇴 여부에 대해서 곧 정상화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상화가 뭡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정상화는 교체겠죠. 그러면 아닌가? 현재 상태는 비정상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정상화라고 한다면. 아닌가?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뭐. 아무튼 어머.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건 좋은 거죠. 뭐 어차피 이혼한 갈등이 지금 여권의 최대 관심사이니까 뭐 만나서 조율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뭐 집권 세력에서 의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조정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보도가 엇갈리는 게 정책위원장 유임이나 교체 등 인선 문제는 의제로 오르진 않았다. 뭐 또 이런 보도가 있어가지고요. 하지만 오르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이 말에 다 녹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해석하기 또 나름인 건가? 지금 또 한 가지 사실은 어떤 그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어제 그 오전에 이제 이 회동이 성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어떤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저희도 제2부속실?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게 어제 아침에 지금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2부속실과 세트로 이야기되는 게 특별감찰관 문제거든요. 근데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두 사람 회동에서 지금 그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 회동을 염두에 두고 맞춰서 언론 보도를 타개했고 그래서 두 사람 만나면서 그 얘기까지 된 건지 그러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두 사람 논의상에 올라갔던 건지 사실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야당의 호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2부 박찬대 원내대표와 인터뷰에서 한번 물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전입니다. 23일에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을 했고 해군본부가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만큼 곱해서 명예 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군 인사법에 이런 조항도 있다고 합니다.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 복무 기간에 교육기간을 가산해 복무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현재 정책 연수 형태로 위탁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은 심의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건 규정상의 이야기고 근데 이런 어떤 그 법률 규정은 둘째치고 저는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의혹사항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사가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예로운 전역을 꾀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정말 명예 전역을 원한다면 좀 기다렸다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나 그때 신청을 하는 게 순리에 맞는 거 아니냐. 이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명예퇴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임성근 전 사단장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데 군 전역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전역 여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요건이 되더라도 수사 중인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백님도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할 거였으면 1년 전에 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좀 물음표 보내주고 계신데요. 순직 사건 이 직후예요. 네. 일단 현재 수사 중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 많으신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시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명예전역 수당 요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3일 날 지금 명예전역 지원서를 냈다는 거는 19일 날 청문회를 하고 나서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일까요? 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혀 지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또 민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민간인 신분으로서 수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전략 문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수처가 키를 또 쥐게 되나요? 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일전에 전한 바가 있습니다. 조모 경무관이 세관 마약 수사를 하던 영등포 경찰서 백모 경정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윤익은 경찰청장이 징계를 추진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불문 결정을 내렸다라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공동 성명을 냈어요. 이번 사건을 경찰 버전 제2의 최상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된 수사 외압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런 내용의 성명이었습니다. 왜 용산이 등장을 하나요? 자,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백모 경정, 이름은 백혜룡 경정인데요. 백혜룡 경정이 최근 공수처에 고광효 관세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고발장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당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이 세관 마약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백경정에게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22일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를 했으며 서울경찰청 지휘부에서도 사건을 넘기라는 압박을 했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백경정은 그저께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외압 의혹의 핵심은 세관 관련 부분입니다. 백경정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협조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압박이 관세청 내용을 삭제하라는 데 맞춰져 있었고 연기가 돼서 10월 10일에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도 세관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처음에는 수사 잘했다. 칭찬을 하다가 네. 용산이란 단어가 등장하니까 언론 브리핑을 연기시켰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하기는 했는데 세관 내용은 모두 삭제된 채로 브리핑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얼핏 봐서는 정말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좀 비슷한데요.
아주 비슷하죠. 하지만 하나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최상병 건은 이종섭 국방장관이 등장을 하죠. 그때 이종섭 국방장관이 어떤 그 행위를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그다음에 이 건에서 윤익은 경찰청장의 움직임은 최상병 건의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약간 다릅니다. 결이. 윤익은 청장은 백경정의 수사 성과를 칭찬했고 조모 경무관의 수사 외압에 분노해서 징계를 추진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돼버린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윤익은 청장의 당시 태도에 견줘보면 서울경찰청과 영등포 경찰서 그리고 조모 경무관은 경찰 총수와 따로 놀았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뭘 믿고 따로 놀았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휘계통과는 다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 바로 이게 이렇게 되면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휘계통과는 다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영등포 서장이 용산을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모 경무관, 이름은 조병노인데요. 조병노 경무관의 외압 행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불문 결정을 내린 데에도 다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백경정의 지금 주장이 주목되는 것이 용산을 언급했다는 영등포 서장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증언 때문인데요. 어차피 백혜룡 경정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느냐 이게 관심사가 되는데 유사 사건인 최상병 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보면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토토로님이 이제 윤익은 경찰청장의 입에 시선 집중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뭐 여러 입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그 영등포 경찰서장, 당시의 영등포 경찰서장이요. 네. 올해 초에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실로 파견돼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또 용산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경무관은 현재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는 뭐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한홍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간의 오간 이야기가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구영배 대표는 자금이 없다고 계속 하는데 자금 추적을 지금 금감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 의뢰를 주말 지나기 전에 이미 해놓은 상태고 그 수사 의뢰 과정에서 어쨌든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복현 원장이 강한 불법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의심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요? 아니 티몬과 유메프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졌고 당연히 대금이 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금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돈에 드릴이 달려갖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을 리도 없는 거고 돈에 날개가 달려서 하늘로 날아갔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빼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구영배 대표는 뭐 프로모션에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을 다 프로모션에 썼다? 이것도 믿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돈을 빼냈다면 그건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복현 원장 발언을 잘 들어보세요.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미 일정 부분 혐의가 특정이 돼서 그 혐의의 어떤 주체까지 지금 특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사 결과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토해내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복현 원장의 말 잠깐 더 들어보시죠. 20여 명 가까운 인력을 지금 동원해서 검찰에도 이미 수사 인력을 파견해놓고 어쨌든 공정이랑 같이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토해내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최대한 어떤 그 정산대금 다시 받아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이게 일단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데 구영배 대표의 어제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를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는 뭡니까? 배째라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될지 이걸 좀 보시죠. 네. 네, 남은 돈이 800억 뿐이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조에 달한다면서요. 어디로 네, 갔습니까? 피해액은. 예. 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